뭐 다시 가보자고요. 의문이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자, 뭘 구별한다고? 뜻을 구별하는 자,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 부분들을 어떻게 증명해야 돼? 자음과 혹은 자음이나 모음이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뜻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죠? 말과 달, 자음 꼴랑 하나밖에 안 바뀌었는데 뜻이 다르죠. 증명 가능하죠. 그쵸? 꼴랑 다른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죠? 그 다음에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음운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렇게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음 플러스 모음만 생각이 드실 거야. 그죠? 맞아? 그러니까 그걸로만 나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나머지 것들도 다 이렇게 소리의 최소 단위라는 게 얘네들이 달라지면 발음도 달라지잖아요. 그쵸? 이 셋 중에 하나만 바뀌어도 달라지잖아.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뜻을 구별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고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는 부분도 이렇게 증명이 가능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의문할 때 자음 모음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도 교과서를 잠깐 봤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 비분절 의문도 있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비분절 의문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 저 저번 주에 했어요. 말을 해, 이씨. 이거 비분절 의문도 했어. 의문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합쳐진 거예요. 음소랑 운소가 합쳐진 거예요. 음소라고 한다면 이 부분 얘기하는 거야. 자음 플러스 모음.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했죠. 분절 운이라고 했었죠. 분절 음운. 지금 기억해. 학교에서 안 들을 거면 지금 기억해. 알지? 자, 그 다음에 운소인 부분이 비분절 의문이라 했었죠. 자, 분절 의문은 말 그대로 뭐야? 뭐 가능해? 이거 말씀드렸어요. 뭐야? 까먹었어? 나눈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판단하신다면은 구별이 가능한 의문이라 했었죠. 구별이 가능한 의문. 눈으로 구별이 가능한 의문. 비분절 의문은 반대로 구별이 어려운 의문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가십니다. 비분절 의문은 소리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길이, 그죠? 소리의 길이 혹은 장단이라고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억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길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예시로 나온 것 중에 지금 시험 뭐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거 있잖아. 말 같은 경우는 뭐야? 신체에서 비롯된 말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타는 말이 있죠? 그거에 따라 얘는 길게 얘기하고, 그죠? 얘는 짧게 얘기해.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 요 예시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다 한들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을 제가 그렇다고 짧게 말 이러냐고. 그래? 이래 말. 타는 말은 말 이래 말. 우린 말 타고 말하러 간단 말이야. 이래야 돼? 아니죠. 일반적으로 구별이 불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소리의 억양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자, 요 문장만 얘기해봐도 밥 먹었어 라고 한다면 그냥 뭐야?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억양 살짝 바꿔가지고 밥 먹었어? 그럼 뭐야? 먹었냐고 의문을 하는 거잖아. 응. 맞죠? 밥 아이 먹니?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와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분절 의문은 여기에서 더 이상 언급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자, 요 부분 자음 플러스 모음 같은 경우 어쨌든 여러분들이 표를 외워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외우는 방법들을 좀 얘기를 해줄 거예요. 다시 한번. 일단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셔야 외우는 게 더 빠를 거 아니야. 그죠? 맞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음 체계표든 모음 체계표든 어쨌든 표는요 각각의 뭐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가로축에 어떤 걸로 나눠진 거 뭐야? 조음하는 그러니까 발음되는 위치 혹은 발음하는 방법. 그럼 그 위주로 나눠서 외워주시면 되거든요. 표만 드립다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문제 풀 때 뭐 거기에 빈칸 송송 뚫려놓고 문제를 내나요? 그건 또 아니란 말이야. 그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좋은 위치부터 가보자고요. 다시 나가. 기억해요? 뭐야, 뭐부터 시작해요? 뭐부터 시작해요? 뭐가요? 좋은 위치. 뭐부터 시작해? 입술. 끝? 아, D도요? 그 뒤에 없어? 아, 있어요. 뭐 있어? 세리천자? 아, 임모.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발음 좋은 위치는 그냥 우리가 혀를 기준으로 해서 입술부터 시작해서 그냥 쭉 뒤로 넘긴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닿는 부분이 다 거기야. 조음하는 위치야.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웠어? 학교에서요. 네. 그냥 외우라 했어요. 아이 씨발 이해가 돼야 외울 거 아니야? 맞죠? 왜 안 외워? 확. 뭐 제가 또 이렇게 먹여줘야 돼? 갈아가지고 얌얌 맘만 먹자 이러면서 나쁘지 않은데. 아 이리와 이씨 야 이씨 알겠습니다. 해달라면 또 해드려야죠. 그죠? 저는 사실 좋은 뭐 자음 체계표 전체를 뭐 적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 가로축에는 좋은 위치로 나눠졌었죠. 그쵸? 그 다음에 세로축은 좋은 방법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좋은 방법. 자, 좋은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여기서 쭉 나갈게요. 자, 좋은 위치. 가장 먼저 뭐 있다고? 일단 입술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죠? 입술 소리. 이건 물론 이 혀가 입술에 닿지는 않지만 발음할 때 위치상 입술에서 발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돼? 안 돼? 안 돼요. 다른 용어들도 기억해 주셔야 돼. 이거 하나로 안 나와요. 입술 혹은 양순음이라고도 하고요. 거긴 순음이라고도 되어 있죠? 그쵸? 한 요 2개 정도는 외워주셔야 돼. 입술, 이꼬르, 양순음. 그 다음에 자 제가 이 원리를 어떻게 말씀드렸냐. 혀를 점점점 뒤로 빼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했어요. 입술부터 시작해서 쭉 뒤로 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가장 먼저 마주하는 부위가 어디라고? 잇몸이죠. 그렇죠? 자, 잇몸입니다. 잇몸이고 그 다음에 또 얘는 뭐라고도 하나요? 치조음이라고도 하죠. 여기는 설단음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요것도 적어주세요. 치조음이라고도 적어주세요. 치조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치. 뭐야? 이빨이잖아요. 치아할 때 치자잖아. 그죠? 치과 갈 때 치자잖아요. 그죠? 양순음은, 순음은 말 그대로 입술 소리인데 입술이 어쨌든 이 2개의 입술이 맞닿아야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됐죠? 자, 잇몸 다음에 자, 여러분들 그 혀를 조금 더 뒤로 빼보면 어때? 그 딱딱한 무언가가 있잖아. 그죠?
그게 뭐라고? 센 입천장 소리라고. 딱딱하잖아. 그쵸? 센 입천장 소리라고도 하고. 자, 이걸 좀 다른 말로 경국의 음이라고도 하죠. 경국의 음. 단단하다는 의미예요. 경자가. 오케이? 경찰과 도둑 이런 거 말고 그냥 도파민 드립이나 칠걸 왜 이런 소리나 하고 자빠져 있나 싶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센 입천장 뒤에 뭐야? 그 혀를 좀 더 뒤로 빼면 어때? 그 몰랑몰랑한 데 있죠? 그게 여린 입천장이에요. 그게 여린 입천장 소리예요. 여린 입천장 소리고 얘는 연구개음이라고 돼요.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러고 있어. 야! 이거 내신 들어가. 내신 공부한다고 막 생생 낼 건 다 내면서 이걸 모르면 어떻게 본인 시험범이라고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러지 마. 확. 이 모순 덩어리. 근데 혀끝이랑 혓바닥에 혀뒤에 써있는 건 뭐예요? 어떤 거요? 잇몸 아래 혀끝 써있고 뗀입천장에 혓바닥 써있고 열린 입천장.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윗잇몸이랑 혀 끝이 동시에 닿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그냥 혀를 이렇게 통상적으로 혀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고 그냥 여기서 고정돼 있다 치면은 센 입천장이 뭐야? 이렇게 생각해서 혓바닥 쪽이 센 입천장이랑 닿는 거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연구개음 같은 경우는 혀의 뿌리 쪽이 여기랑 닿는 거겠지. 그지? 근데 위치만 파악하시라고 제가 혀를 뒤로 이렇게 빼는 작업을 친 게 그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해됐어, 그래서?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목청소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혀를, 자, 지금 어때? 입술부터 시작해서 잇몸으로 들어갔다가 센 입천장 갔다가 거기서 좀 더 뒤로 빼면은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고 거기서 이제 목청까지 가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죽어요. 혀가 목청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정도의 혀의 길이라면 리스펙 하겠습니다. 전 안 되거든요. 안 돼.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좋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줘야죠. 일단 그 두 가지로 먼저 나눠줘야 돼요. 뭐랑 뭐로 나눠지냐? 아울림. 뭐라고요? 아울림이요? 안울림 소리죠, 그쵸? 안울림 소리랑 그 다음에 울림 소리 이렇게 나눠지죠. 크게는 오케이? 안울림 소리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무성음이라고도 해요. 무성음. 울림 소리는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유성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다만 자, 이 안울림 소리에서도 세 가지가 나눠지죠. 그죠? 자, 파열, 뭐 그 다음에 마찰, 파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이거 기억나? 김규민 씨 알아? 뭘 알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자, 근데 그 전에 제가 이 얘기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뒤에 어쨌든 예사 소리, 거센 소리, 된 소리 나오죠? 그죠? 이거에 대한 것들은 어렵진 않으실 거고, 그죠?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 거센 소리는 획추가, 된 소리는 예사 소리에 한 번 더 얹히는 거지. 자, 이 두 분은 배웠으니까 물어볼게요. 자, 얘는 의문의 개수가 몇 개죠?
한 개. 한 개. 이걸 고민을 해? 한 개. 한 개죠. 왜? 왜일까요? 왜일까요? 나머지 분도 맞춰주셔도 돼요. 왜일까요? 왜 의문의 개수가 한 개일까? 여기에서 증명이 가능해요. 얘가 뭐기 때문에. 아니 그럼 울림소리는 두 개냐? 마찰. 아니 그게 아니라 얘는 뭐기 때문에. 자음이 하나의 자음이기 때문에 하나의 자음으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의문이 한 개지. 반대로 이거 앉아서 하면 되겠네. 자 이런 애들은 의문의 개수가 몇 개? 저 뭐예요? 리을 기억. 이거 몇 개? 두 개? 그치? 자음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서로 다른 애들이 합쳐진 거잖아. 얘를 그래서 나중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음군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여러분들 이건 안 배우지만. 안 배우지? 배워? 응. 못 봤잖아요. 자, 파열. 파열음은 말 그대로 어떤 소리라고 했죠? 자, 외운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외우셨다고 하시니까. 파열음이 뭐였죠? 네. 근데 일단 터지는 건 맞는데, 일단 파열음은 막았다가 터진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까 저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 뭐 문제 푸시거나 이런 거 봤을 때, 뭐 막았다 터뜨린다는 소리를 조금 어려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거 파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터지는 소리로 가장 단순하게 입력해 주시면 좋긴 하지만 이렇게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막았다가 터뜨리는 겁니다. 막았다가 터뜨리는 거. 그죠? 그리고 파열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터지는 소리니까 이거를 어떻게 파악하시면 돼요? 이것만 파악하시면 돼. 자, 그럼 뭐 예사소리, 된소리, 뭐 거센소리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거센소리를 기준으로만 해도 돼요. 어차피 얘네들 다 변환할 수 있잖아. 거센소리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사소리와 된소리 다 변환하실 수 있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파열음 같은 경우는 입술 소리에서 어떻든 피읍이죠. 거센소리 기준으로 하면.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잇몸 소리는 이거였죠? 그죠?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소리 쪽에서 이거 나왔죠? 맞죠? 자, 터지는 소리 있습니다. 자, 발음해봐요. 파타카. 침이 존나게 튀죠? 다 터지지? 터지니까 침이 나오지? 이해가 안 돼? 그럼 앞에서 해드릴게요. 파타. 됐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너 해줘? 아니요. 살짝 표정이 원해? 괜찮? 그렇게 외우면 되잖아. 이거 뭐 이렇게 어렵게 외우려고 그래. 이거 하나하나씩 어렵게 외우려니까 당연히 안 되지. 어쨌든 여러분들 이것만 확보되면은 사실 뭐 이렇게 변환하는 건 별 문제 없잖아. 파트카 하면서 입술을 했다가 잇몸 했다가 여름치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찰음. 자, 마찰음 같은 경우는 지금 말 그대로 긁는 거잖아. 긁는 거.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청을 긁는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약간 잇몸 어딘가에서 살짝 긁는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잖아. 그죠? 맞아요. 얘가 그래서 어디 있어요? 시옷 이 친구들. 잇몸 소리에 있죠? 그죠? 잇몸 소리에 여기 있잖아. 근데 시옷 같은 경우는 거센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얘 그냥 발음해보면 어때? 스스스 하면은 막 자꾸 스스스스스 이러면서 막 자꾸 뭔가 긁잖아. 그죠? 파찰은 그럼 뭘까요? 둘 다 있는 거. 파열도 있고 마찰도 있고. 그럼 터졌다가 긁는 소리라고. 터졌다가 긁는 거야. 자,
그럼 파찰에 해당하는 건 결론적으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맞아. 자, 지읒. 그 다음에 거친 소리. 거친 소리죠. 거친 소리가 왜 나와? 거센 소리 뭐야? 뭐라고? 뭐라고? 거센 소리요. 거센 소리. 저기요. 거센 소리가 뭐냐고. 지읒의 거센 소리가 쌍지읒이야? 야, 쌍자음은 뭐라고 했어? 된 소리라고 했잖아. 서민아, 너 정신 차려, 임마! 아, 거센 소리. 왜, 뭐, 거친 소리인 줄 알았어? 거칠게? 다 죽어, 그냥? 야, 그래서 이 거센 소리는 뭐가 되는 거야? 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러면 끝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를 통으로 외우시기보다는 얘네들의 특성이 뭔지, 얘는 어쨌든 터지는 애들이니까 터지는 대표음은 이렇게 나온 애들고, 파타카하면 침이 존나 튀잖아. 그죠? 그 다음에 마찰하는 건 어쨌든 얘만 있는 거고, 얘는 뭐야, 터졌다가 마찰이 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쵸? 자, 얘는 봐봐요.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좀 강렬한 발음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 긁는 소리가 나는 거야. 야, 즈 할 때 처음에 즈 하면 빵 터졌잖아. 그치? 빵 터졌다가 즈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니까? 여러분들 암기를 쉽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해가 되면 암기가 빨라요. 이거 통으로 외우시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똥꼬쇼 하면서 하는 게 훨씬 낫잖아. 아님 말고. 아니야? 잘 그래도 이해 어려워? 암기 어려워? 괜찮은데. 괜찮아? 네. 그럼 외울 거야? 네. 그거 잘 외울 거야? 네. 학교에서 뭐 그냥 외우라고? 그냥 외워! 막 그래. 너도 그랬니? 네? 너네도 그랬어? 학교에서? 그냥 외워! 이랬어? 저요? 쌤이 그냥 10분 주고서 그냥 외우는 거. 아, 이거 설명 안 해줬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무료 버전이라 그래요. 여기 유료 버전이라. 여러분 구독하시잖아요. 그죠? 월 구독하시잖아요. 그죠? 유료 버전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외우게끔 해줘야지. 그지? 그쵸, 고객님들? 고객님. 가끔 보면 이제 제가 선생님이라 BJ 이런 거 같아. 어떻게 뭐 후원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슈퍼챗 한 번씩 쏴주세요. 리액션 해줄게. 그런 줄 알고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그냥 안올림 소리는 그닥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말 그대로 특성적인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터뜨렸다가 뭐야? 극이야. 그죠? 긁는 거. 얘는 그냥 극이야. 그죠? 자, 울림 소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울림 소리는 얘는 뭐 어쩔 수 없음. 이건 외우셔야 됨. 근데 솔직히 여기서 봤을 때 울림 소리에서 얘는 그 중에서도 뭐야? 비음이고 유음이죠. 얘네 각각 발음하면 뭐가 어떻게 돼? 코가 올려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을 거야. 아니, 이 새끼들에도 코에서 진동이 울리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여러분들 발음할 때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모음이 항상 있어야 되잖아. 모음은 무슨 기반이야? 이음 기반이잖아. 그죠? 모음이 이음 기반 아니야? 아! 다 이음 기반 아니야? 요, 이, 에, 왜? 이런 거. 다 이음 기반 아니야? 이음은 뭐야? 피음이잖아. 근데 우리 얘 발음할 때 피음 자체를 발음할 수 있어요? 피음도 어때? 피음도 이거야. 피음이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도 발음이 뭐야? 모음이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발음을 해도 비음처럼 들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다만 얘네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것만 그냥 알고 계셔라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얘네들 봐봐요. 얘네 발음하면은 어쨌든 여기 열인이 창창 잠깐 다 안다. 할 때, 저 경력직 아니에요? 네. 저 경력직 아니에요? 캬 하면 어떻게 돼? 잠깐 열인이 창장 닿지 않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 대단해. 투. 아무튼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드립 다 외우려고만 하니까 당연히 이제 외워지지가 않는 거지. 그 얘네들도 어쨌든 간에 각각 어때요? 입술 할 때 막 입술 막 닿잖아, 그지? 니은 할 때는 니나 잘해 임마, 니나 잘해 임마 하면 이거 되게 잇몸 딱 닿잖아, 그지? 근데 자, 유음은 뭐야? 비음은 코에서 나는 소리고 유음은 흘러가는 소리예요. 이렇게만 생각해. 유음 흐르는 거잖아. 존나 흘러가잖아. 파스타 먹고 싶어지지 거의 뭐 늦게 해가지고. 됐죠? 참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설명 안 해, 제가. 내가 여러분들이니까 앞에서 이렇게 똥꼬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고등학교 때 지금 의문의 변동하는데 이거 하면 욕먹어요, 이제. 그런 거 그만하시라고, 이제. 이러면 자음이 끝이야. 오케이? 지금 한 것들. 자,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것들. 요런 얘기들. 그리고 요런 얘기들 정도는 적어줘야겠죠? 그리고 자, 모음. 두 분은 이제 어쨌든 됐으니까 자, 나머지 두 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모음도 표가 있었죠? 맞죠? 그 모음표 이름이 뭐야? 무슨 체계표, 무슨 표라고 해? 모음체계. 들렸어요. 모음도 종류가 있습니다. 모음 종류 있어요. 규민아, 이거 봐봐. 네? 모음도 종류가 있다고요. 기억하시죠? 그런 거 아니야, 인마. 그런 거 아니야. 엄연히, 그 원순 말고. 자, 모음은 엄연히 이렇게 나눠져요. 뭐, 알아? 전살, 후살. 에이, 뒤진다, 진짜. 이중모음, 단모음 어떻게 알았어? 봤어요. 야이씨. 그래요. 자, 모음은 단모음이 있고 이중모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모음 체계표라는 거는 단모음 체계표예요. 처음 본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이중모음을 왜 안 외워요? 이중모음 왜 안 외우냐고? 너 이중모음 있잖아, 너네. 네? 너네 이중모음 있잖아. 너네 학교에 이중모음 하잖아.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안 해도 돼? 단모음 외우면 나머지 이중모음 아니에요? 단모음 외우면. 나머지 이중모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나요? 내가 분명 뭘 얘기해줬는데. 근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수준에서 하시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에서는 단모음은 단모음대로만 나올 거고 이중모음은 이중모음대로만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이중모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면은 오히려 얘네들은 다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게 있잖아.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게 만약에 10단계라고 해봅시다. 10단계 정도의 난이도야. 근데 이제 저랑 같이 하는 거는 한 30단계의 난이도야. 근데 여러분들 봐봐. 30단계가 이미 클리어가 된 상태면은 10단계 우리 솔직히 발로 해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야.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돼. 발로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롤 때 실버에서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어. 네? 실버라는 티어에서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쳐보자. 근데 너네 이미 그랜드마스터에 있는 걸 다 배웠어. 그럼 실버는 배울 필요가 있어, 없어? 그치? 그 얘기야. 여러분 메커니즘을 이미 알고 있으시면은 그 밑에 있는 하위적인 부분들은 그냥 족밥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잘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그러려고 오신 거잖아, 그지? 뭐 그랜드마스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골드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어쨌든 우리가 표에서 언급되는 부분들은 단모음 체계라고 했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자, 그런데 단모음 체계표 외우는 방법 아시죠?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알죠? 뭐라고 했어? 너는? 뭐라고 했어? 키위? 금붕어? 키위도 있고 뭐 금붕어도 있고 뭐 그죠? 금붕어 줄까? 맞나? 금붕어 줘. 아 미안. 아 근데 금붕어 줄까 해도 되잖아. 야, 아니 좋아였잖아요. 금붕어 줄까? 아무튼 뭐 어떻게 외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어떻게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맞네. 금붕어 조까 되네. 좋아. 조까. 금붕어 조까. 이거 뭐라고? 이거 뭐였다고? 키위 뭐? 키 제외해. 어. 다른 것도 머리 그러니까 제외해. 조까 같은 말이잖아. 금붕어 조까, 키위 제외해. 금붕어는 싫고 키위도 싫은 거야. 괜찮네. 굿네. 걸로 써버리세요. 어? 걸로 써버리세요. 그럴까봐. 네. 금붕어 떨어질 뻔했네. 금붕어 조까, 키위 제외해. 다 싫어 막. 알았어요. 뭐 어떻게 외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그래도 선생님 외우신 거 뭐였어요? 저요? 저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외웠어요. 이렇게 했어요. 아 별로다. 어쩌라고. 그럼 금붕어 조까 그러면 계속 나은 것 같아요. 괜찮아? 네. 알겠습니다. 금붕어 조까 키위 제외예요. 좋네요. 예. 뭐 어쨌든 외우시면 그만이니까. 예.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예. 자 대신 자 얘 뭐라고? 단모음 체계표예요. 단모음. 단모음 체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냐? 이걸 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기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기준. 일단 어떻게 나눠야 돼요? 반띵. 어디 반띵? 반띵이 한둘이야. 네, 이렇게. 이렇게 요래 반띵, 요래 반띵, 그지? 요래 반띵 해가지고 여기가 전설이라고 하고 후설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도 기준을 또 세워줘야죠. 혀의 앞뒤, 그죠? 혀의 앞뒤. 그 다음에 또 기준 어디서 나눠줘야 돼? 여기 나눠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도 얘기해요? 혀의 높이, 그죠? 혀의 높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얘는 고, 중, 저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기준 삼아줘야죠. 어디? 여기, 그죠? 여기 이렇게 나누면은 뭐야? 평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기준이 뭐라고? 기준이 뭐라고? 입술 모양이라고 했죠. 좋네 이거. 왜? 건방지냐? 네. 주제에 앉아가지고 수업에 건방져? 건방지라고? 네가 뭔데 이씨. 설명만 잘하면 그만이지 좋네 이거. 네. 살짝 그 양아치 느낌도 좀 나고 그죠? 담배 하나만 갖고 와봐. 누가 지금 주섬주섬 하려는 거 있었던 거? 너냐? 네? 너냐 임마?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를 나누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게 왜 그런지는 조금 힘드실 거긴 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하기가 빡세잖아. 여러분 뭐 금붕어 조까 키위 제외 이거 그것만 하나 아니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이런 거 한다고 이게 끝이냐고. 근본적으로 이해가 되지. 그지? 앞뒤를 기준으로 한다 쳐봐. 예를 들어서 자 얘랑 얘 전설 후설을 기준으로 해본다 치면 아니면 얘를 비교해두고 얘를 비교해도 돼. 자 혀의 앞뒤라고 했어요. 그죠? 맞죠? 자
이 할 때는 우리가 혀가 어디에 가까워? 잇몸 쪽에 좀 가까워져. 이, 그죠? 맞죠? 근데 해봐. 해봐. 어떻게? 뒤로 가잖아. 혀가 뒤로 가잖아. 그게 후설인 거지. 이러면서. 그죠? 혀의 앞뒤 이해됐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에랑 아 해볼까? 에바야! 에바긴 해! 에바! 하다가 이제 아 하면 어때? 에아! 이러면서 혀가 뒤로 가잖아. 아이 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냐고. 우리 이거 저번 주에 했다고요. 기억나요. 그치? 미안해. 선생님이 막 모르는 처음 본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 네, 제가 약간 급발진을 하게 돼요. 조심해 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제일 좀 이해가 어려웠을 만한 부분들이 사실 이 혀의 높이일 거야. 맞아? 김규민 씨? 지금 처음 들으니까 빡세게 들으셔야지. 혀의 높이가 제일 구분하기 힘들어? 자, 저기 으어와 있지? 으어와 있지? 여기 이거 있지? 으어와 있지? 자, 이거 발음 한 번씩 할 때마다 어때? 아 입이 점점 커지지. 근데 여보 봐봐. 입이 커질 때 이렇게 커져, 이렇게 커져. 이렇게 커져, 이렇게 커져. 입이 커질 때. 양쪽 크지 않나요? 이게 돼. 으아! 참 여러분들 앞에서 개그 많이 하죠 그냥 아주. 저의 희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벌어지진 않잖아. 이렇게 벌어지잖아. 보통 턱이 이렇게 벌려지지 이렇게 벌려지면 뭐 머리 뚜껑을 열어야 되는 건가 봐요. 그죠? 자, 그러면 입이 아래로 커진다는 얘기는 혀의 위치도 같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되는 거야. 아 하면서 점점점 커지잖아. 혀의 높이도 점점점 내려가잖아. 맞아? 됐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하면서 하면 되잖아. 하면 씨발 현타 오네. 이것도 위, 점점점 커지지. 얘도 밑에도 우와. 바바리안들 함성 지을 때 막 우와 지금 오우 이래. 오우 왜 이래? 그런 거 아니잖아. 뭐 호그라이드야? 아 미안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어때? 그냥 원형이 되냐 안 되냐? 단순 그 차이죠. 그죠? 자, 요걸 그대로 잘 입력을 해주세요. 알겠죠? 잘 입력을 해주시고 또 가서 또 까먹었다 그러죠. 다음 주 되면 또 까먹었어요. 좀 까먹었어요. 이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중모음. 야, 딱 이중모음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근데 선생님 폰 못 고치셨어요? 왜요? 이거 쓰고 계시는데. 새 거 쓰고 있어가지고 아직 입금이 안 됐어요. 화요일날 들어와요. 저 아직 거지예요. 네, 화요일 되면 이제 지갑용사 되는데 이제 지금 거지예요, 거지. 나 이제 기어다녀야 돼. 어제 술 드셨어요? 그건 우리 여기서 얘기하지 말자. 네. 했을 때 여기까지가 다인 거잖아. 시험 범위는 그치? 의문에서는 그쵸? 맞죠? 그래서 뭐 이중모음을 얘기를 해준다면 근데 이중모음 정의는 아세요? 이중모음 정의 아세요? 중간에 바뀌는. 그러니까 얘는 발음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고 이제 발음이 한 개고 얘는 두 개 이상인 거지. 맞지? 그죠? 이거 만약에 고등 버전으로 돌리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마 이렇게 나눴을 수도 있어. 국어 때 왜 용어가 들어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J계열, W계열은 전 세계에서 발음하는 일종의 약속 같은 거야. 언어학이라고 좀 보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음하는 모든 거는 전 세계의 언어학으로 표시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1계열에 여가 있다고 그래. 그럼 열매 할 때 있잖아. 열매를 만약에 영어 발음으로 한다면은 그럼 여기에 제2 쪽이 들어가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학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학회의 어떤 언어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왜 이런 것까지 설명드려야 되죠? 근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전공이 국어교육이기 때문에 네, 요즘이야 4번대 개 족밥 그러지만 저 땐 좀 셌어요. 네,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음. 근데 요즘은 씨발 왜 그래? 다 너네 같은 애들밖에 없어 그런가? 왜 웃어 왜?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기피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네 같은 애들 때문에? 꼭 제가 이렇게 똥고쇼 해야지만 웃고 막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착한데 이제 다른 애들이 좀 그래? 가시기? 응. 그래서 하기 싫은가 보지 뭐. 고3도 막 선생님 때리고 막 그러잖아. 그 영상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핸드폰 뺏었다고 존나 때리잖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당한 입장에서 하고 싶겠냐고. 그죠? 그래서 점점 컷이 낮아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아까 이거 하던 거 계속 할게요. 우리가 이게 있다고 했었죠, 그죠? 이중모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자, 근데 그 전에 이중모음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중모음은 다 단모음이 기본 베이스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 반모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자, 반모음이 뭐냐면 반쪽짜리 모음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는 반쪽짜리 모음이니까 혼자 쓸 수 있을까 없을까? 혼자서 기능을 못하는 반병신, 반밖에 안 되는 애예요. 그럼 얘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혼자서는 못 쓰지만 대신 뭘 해야 돼? 다른 곳에 그렇죠. 결합해야 돼요. 한마디로 얘는 꼽사리를 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열로 나눠지는데 이 J 계열은 우리가 반모음 2라고 합니다. 반모음 2계열이라고 해요. 여기서 W 계열 같은 경우는 반모음이 이런 친구들이 붙어요. 근데 대신 우리가 반모음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 편의상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일단 J 계열에 예를 들자면요,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럼 방금 얘기했던 이 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고. 자, 얘는 딱 봐도 베이스가 뭐야? 아죠, 아. 예? 단모음에서 찾자고요. 자, 아를 베이스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반모음이 들어가는데 이 새끼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꼽사리로 가능. 됐어? 얘도 마찬가지. 얘는 베이스가 그럼 뭐겠어 이제? 어를 베이스로 가고 그 다음에 반모음이가 들어갔을 때 이 반모음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꼽사리.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5계열, 5계열 해가지고 되겠죠? 자, 거기에서 조금 더 확장시켜주면은 자, 이런 애들. 자,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 얘랑 얘 이런 애들 어떻게 할까? 여? 자, 그럼 단모음에서 찾을 수 있어. 이 베이스 하나 있어. 애가 있죠. 애에서 이 모음이 들어갔을 때 이 새끼 어디에 꼽사리? 여기에 꼽사리. 얘 같은 경우는 뭘 베이스?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애 베이스로 갔다가 반모음이가 들어갔는데 이 새끼가 어디로 꼽사리? 여기로 꼽사리.
됐죠? 이중모음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은 뭐 그런 게 명확하게 어떤 종류가 있다는지를 얘기를 안 했겠지. 그치? 중3에서는. 고1에서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W 계열 같은 경우는 자, 이건 패턴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얘는 요런 패턴이었어. 그쵸? 요런 패턴이었고 W 계열 같은 경우는 요런 게 있습니다. 와, 왜 이런 게 있어요. 자, 얘는 그럼 어떻게 할까? 자, 베이스가 얘는 베이스를 단모음 베이스로 하는 거 말고 반모음 베이스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그게 조금 더 쉽겠죠? 그죠? 반모음을 베이스로 한다면 오나 우 중에 뭘 넣어보는 게 조금 더 적합해 보여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를 넣어보는 게 적합할 것 같아요. 자, 우를 한번 집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뭘 결합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뭐 베이스로 한번 가볼까? 오를 베이스로 넣어야겠죠? 오를 베이스로 넣고 그 다음에 반모음이고 그 다음에 여기선 R을 넣어주면 되죠. 자,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볼까?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똑같아요. 자, 오 베이스 넣고 그 다음에 에 넣어주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 보이지만 얘도 뭘 베이스로 넣는다? 일단 우를 베이스로 넣고 그 다음에 에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할만하죠? 됐죠? 딱 여기까지 이제 자음 플러스 모음. 오늘 헤어지시고 오늘 만나시면 크리스마스 200일이네요. 아, 또 만나라고? 재결합. 꼭 크리스마스에 기념일이 있어야 돼? 그때 기념일이면 야, 근데 내가 수업이면 어떡하라고? 크리스마스에 수업해요? 전 원래 하죠. 하지 않아요? 전 하죠. 아, 고3 이런 애들은 해야지. 저희는 안 하는 거죠? 몰라? 크리스마스가 무슨 요일인데? 일요일인 것도 개꿀잼이겠는데? 아, 진짜. 아예 맞아요. 개별로다 진짜. 와. 설마 일요일이겠어, 그죠? 다행히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요? 어차피 여러분도 안 봐니까 상관없겠네요. 근데 어차피 너네 수학은 공휴일날 쉬지 않아? 네. 그치? 중학생이니까 가능한 거야. 고등은 국물도 없어. 지금 봐봐. 지금 다 여기도 클리닉이고 저기도 클리닉이잖아. 그게 클리닉이에요? 수학 클리닉이잖아. 얄짤 없어. 쉬는 게 어딨어. 없지. 크리스마스 할 거 없는데. 할 거 없어? 그럼 나와. 그럼 되겠네. 왜 나와요? 목요일인데. 내 알박. 근데 목요일은 안 나오시잖아요. 화요일인가? 월화만 안 나와요. 근데 다음 달부터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거기는 이제 고3 애들 그 논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약수령 논술이라고 있습니다. 고3 애들 이제 논술 시험 대비해 주는 거. 네. 그럼 고3 이제 이번 연도 끝나면 이제 네. 못 보시네요. 네, 지금 고3은 못 보죠. 근데 다음 고3이 있겠지. 네, 그럼 헤어지시면 월요일, 화요일 둘 다 연속으로 혼술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딴 데 가서 망나니 짓 해야죠. 선생님 완전 많이 불려가잖아요. 맞아요. 부르면 갑니다. 물론 제가 약속을 안 잡아서 그렇지. 저 약속 안 잡아요. 그리고 또 부를 사람 없어도 뭐 말하면 있죠. 왜 없겠어요. 보통 여사친한테 많이 불려가요? 아니 남사친 친구한테 많이 불려가요? 저는 보통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남자인 친구들이나 뭐 혹은 형이 가면 항상 뭐 있죠. 있죠, 뭐. 뭐 누나들이 있을 때도 있고 동생이 있을 때도 있고 뭐 그렇죠. 뭐. 왜요? 부러우세요? 왜 안 부러워? 안 부러울 건 또 뭐야?
자, 뭐 세부는 일단 오늘 받으신 거에서 빈대가 있거나 그럼 거기다가 적어주시고요. 친구는 뭐 따로 적을 거 있으면은 거기다가 그냥 따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문학 내용이에요. 문학 내용. 여기다가요? 네? 여기다 적어요? 아, 거기 뭐 빈대 있으시면 적으시라고요. 왜?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좀 얘기를 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 그 시험 범위 중에 수라라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그쵸? 백석수라 기억 안 하세요? 그거 얘기했던 것처럼 또 윤동주의 시 세계관을 좀 얘기를 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보아하니 아까 이육사 작품도 같이 있던데 윤동주랑 이육사를 한 번에 같이 치고 나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윤동주 이육사에 대한 얘기들 좀 아세요? 알아? 알아? 이육사가 누구예요? 청포도 이루사 그 깜빵에 그거 쌤 근데 이거 써보나요? 윤동주 씨가 없는데요. 뒤에 있어요. 뒤에. 어디요? 뒤에. 어디요? 뒤에 제가 한 101번부터 140번 거 어딘가에 있습니다. 네? 거 어딘가에 있다고요. 뒤에 있어. 청포도도 있고 뭐 새로운 길인가 뭐식인가 그것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문학 해줄 수 있으면은 뭐 제가 프린트 따로 해가지고 다시 해드리면 되니까 뭐 알고 계시면 나쁘지 않다. 특히 서시는 다른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도 자주 나오니까 배웠어? 아니 지금 아직 진도는 안 나간 거야? 근데 못 나가고 있어? 청포도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육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요? 저항적 태도. 그 무슨 저항? 저항은 저항인데 윤동주랑 엮으면은 딱 연결되는 게 있는데 좀 강하게 적극적이었네요. 응? 독립? 그러니까 독립에서 무슨 저항? 윤동주랑 이육사의 차이가 딱 있습니다.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럼 다시 해야겠. 처음부터 그냥 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난 당연히 알 줄 알았어. 공부 안 해? 박씨. 지금 뭐 나가고 있어? 어떤 거요? 너도 청포도야? 아니요. 그러면 확씨. 이거 그뭐 27권인가 그거 나오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써먹을 수 있어요. 네, 고등학교 가서도 써먹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세계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혹시 어떤 윤동주의 작품을 들이대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윤동주 하면은 어쨌든 항상 같이 나오는 키워드가 있을 텐데 뭔지 아세요? 성찰. 자아성찰이라고 하죠. 그죠? 자아성찰. 그래서 자아성찰이 뭔데요? 자아성찰이 뭡니까? 반성. 뭘 반성해요?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반성을 해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성찰이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해서 반성이라고 했는데, 자, 반성은 왜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반성 왜 하는 거야?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누구한테 잘못한 거야? 나한테 잘못한 거야? 나한테 잘못했어? 잘못했네. 잘못했네. 자, 이 잘못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냥 진짜 내가 뭘 잘못해서 했다기보다는 이런 내가 반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자아성찰은 분명히 나라고 했어요. 그쵸? 맞죠? 나라고 했어요. 자, 나라고 했을 때요. 나는 종류가 두 가지가 됩니다. 뭔지 아세요? 넌 알지? 나. 두 개로 나눠진다고. 외적. 외적인 너?
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원하는 혹은 바라는 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원하는 나, 바라는 나. 그 다음에 또 어떤 나가 있을 거야? 현실에 나가 있을 거야. 그쵸? 현실에 나. 그래서 예를요, 다른 말로 어렵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적 자아라고 하고요. 얘는 현실적 자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이해가 먼저기 때문에 자, 위에 거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김규민 씨 네. 여자친구 만들고 싶으시죠? 네. 자, 그게 이제 원하는 너의 나예요. 그쵸? 여자친구가 있길 바란대요. 근데 현실은 없어요. 자, 현실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요 둘 간에 뭐가 생기는 거야?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괴리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 아까 얘기했던 현실과 이상적 자아 간에 뭐가 생기는 거냐? 갈등이 여기서 생겨요. 갈등이 여기서 생겨요. 씨발, 난 여자친구 존나 빨리 사귀고 싶은데 씨발 없네. 왜 없지? 난 내가 잘생겨지고 싶은데 씨발 뭐지? 거울 보면 답이 없네. 내 얘기야? 자, 그래요. 그죠? 솔직히 뭐 이런 걸로 부끄러움을 느끼지는 느껴요? 안 느끼진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볼까? 자, 이제 이번에 규민이가 기말고사 때 몇 점 맞고 싶으세요? 저요? 예. 100이요. 예, 자, 그래요. 자, 뭐예요? 자, 이제 이거 살짝 다른 걸로 바꿔봅시다. 자, 나는 올 100을 맞고 싶어요. 근데 현실은? 현실에, 그러면 봐봐. 이상적으로 바라는 내가 올 10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좆빠지게 해야 돼요. 졸라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집에 가서도 뭐 포납됐다고 집에 가서 막 뭐 누워서 잘 게 아니라 존나게 공부해야 돼요. 자, 근데 현실에 너는 자고 있죠. 그렇죠. 긁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차이 옆에 뭐라 써 있는 거예요? 괴리. 자, 나는 지금 뭐 있어? 누up하고 있어요. 누워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 뭐야? 여기서 이제 현타가 오겠네. 그죠? 현실과 이상이 갈등한다는 부분은 이런 면에서 갈등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해 안 되면 더 해줘요? 서빈이가 막 아니요. 원하는 너의 모습은 막 존나 이쁜 모습이야? 아니요. 근데 현실은 알았어. 아무튼요, 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는 순간 어떻게 되냐? 뭘 느끼게 되냐면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돼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끄럽다는 말이 윤동주의 시에선 항상 나옵니다. 일단 서시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고 나오잖아. 그죠? 왜 부끄러움이 없길 바라는 거야? 자, 이걸 부끄러움이라는 감정만으로 얘기해보면요. 자, 이게 없다라는 얘기는 이 둘 간에 뭐가 없길 바라는 거야? 차이가 없길 바란다는 거야. 근데 윤동주의 이상적 자아라고 한다면 뭐겠어? 당연히 내가 적극적으로 저항해서 독립을 이루어내는 걸 이상적인 상황 혹은 이상적 자아라고 하겠죠. 그리고 현실도 내가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가 그러질 못하니까 뭐라고 해? 조그만 바람에도 나는 그러니까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서시 기억 안 나죠? 뭔지 모르죠? 알아요? 네, 그래.
어쨌든 자 반드시 이러한 메커니즘을 거쳐야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움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뭐 하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야. 거기서 성찰을 하는 거예요. 자, 부끄러움이 됐으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성찰을 하는데 자, 일단 성찰을 하기 이전에 자, 부끄러움이란 느낀 이 현실적 자아는 현실의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이미 멘탈이 나갔어. 상태가 개별로야. 상태가 아주 개별로예요. 윤동주의 시에 쉽게 쓰여진 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거기 같은 경우도 뭐라면은 뭐 부끄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를 쓰는 것은 뭐 부끄러운 일이다 하면서 나는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라는 말이 나옵니다. 침전이 뭔지 아세요? 침전? 침전물은 들어봤지? 그 음료수 같은 거 사면은 밑에 침전물이 있을 수 있으니 잘 흔들어 드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치? 침전이라는 건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가라앉는다는 건 뭐야? 내가 내 내면이 가라앉는다는 얘기는 점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울해진다. 멘탈이 나간다. 뭐 이런 얘기겠죠? 맞죠? 그래서 어떤 특징도 있냐?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이 내 상태가 메롱메롱합니다. 아주 좋지 않아요. 오케이? 모르겠어? 뭘 알아, 이씨. 자, 그래서 이러고 나서 이제 성찰을 하고 있고, 근데 성찰과 관련된 소재들도 중간중간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반성이라며. 반성이라는 건 뭐야?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되돌아보는 거야. 혹은 나를 마주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과 관련된 소재들은 어떤 게 될까? 내 모습을 비출 수 있는 소재면 성찰이 가능해지죠.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그렇죠. 거울이 있죠. 참고로 윤동주의 시에서도 거울이라는 소재가 나옵니다. 아마 들어보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녹이 낀 구리 거울에 내 모습이 뭐 이렇게 부끄러운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물도 어때요? 거기서 물이 있으면 내 얼굴이 보이겠죠? 못생긴 얼굴. 죄송해요. 아무튼 우물이 있잖아. 여기서도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 맞죠? 또 이거 말고도 뭐가 있을까? 뭐 굳이 더 얘기하자면은 뭐 유리 같은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찰과 관련된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이렇게 여기 밑에다 적으세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성찰을 하게 됐을 때, 자,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 갈등 상황이었는데 성찰을 하면서 갈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뭐야? 연결이 되고 화해가 됩니다. 근데 자, 윤동주의 전반적인 시의 구조라고 한다면 요렇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여기서 전부가 해당되진 않을 수도 있죠. 일부분만 적용될 수도 있고 몇 개는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게 기본적인 틀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푸시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냥 원하는 나와 현실의 나를 얘기해주면서 이해를 시켜드렸어요. 자, 근데 이제 윤동주의 세계관을 생각해 보셔야 돼. 이번에는 뭘 넣어보냐? 자, 윤동주하면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이냐? 얘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쵸? 일제강점기. 맞죠?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일제강점기 뭔지 아시죠, 이거는? 일제강점기 알아? 알죠? 그럼 일제강점기라는 거 자체가 어쨌든 무슨 현실이야? 부정적 현실, 뭐 혹은 암울한 현실. 그쵸?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윤동주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윤동주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일제강점기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오, 어떻게 알았어? 일본 대학 졸업했잖아. 오, 그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들 그런 거 공부했어요?
그냥 알게 됐어요? 너 어떻게 알았어? 너 동주 봤어? 뭐 어떻게 알았어? 자,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얘는 일본의 유학생이었어요. 자, 생각을 해봐. 나 일본에서 일제강점기인데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어. 자, 여기서 그러면은 적극적인 저항이 돼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 할 수 있어요? 야, 그 홍구라면 근데 씨, 내가 대한독립 만세 이지랄하면 어떻게 돼? 잡혀가요. 바로 잡혀가겠죠. 예. 물론 윤동주가 다른 친구 때문에 억울하게 잡혀갔다가 네, 마루타 당하고 네, 죽긴 했습니다만, 그래 대놓고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일본, 야, 우리나라에서 해도 잡혀갈지 말지 판인데, 야, 그 적진 앞에서 씨발 대한독립 만세 이러고 되겠냐고.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자, 적극적인 저항이 불가한 거야. 못하죠. 근데 윤동주가 원하는 이상적 자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윤동주가 말하는 이상적 자아는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이에요. 그쵸? 여기까지 됐어? 변환 가능해? 돼? 규민이도 돼? 어려워? 모르면 해봐, 이씨. 됐죠? 근데 적극적 저항을 하지 못하니 내가 현실적으로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현실은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도 그대로 변환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싶은데 나는 소극적으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생긴다고? 다시 한번 차이가 생긴다고. 그러면서 뭘 느낀다고?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그래서 뭐 한다고? 성찰을 한다고. 자, 다시 이 두 자아 중에 첫 번째 순서 차이가 생기고 이걸로 인해서 부끄러움 느끼고 세 번째 성찰을 하고 마지막에 화해를 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윤동주 시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찰적 태도, 그 다음에 이것도 나옵니다. 고백적 어조 혹은 자기 고백적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이육사랑 묶어본다 하면요. 자, 이육사랑 묶어볼게요. 이육사랑 묶어보면 뭐가 나오냐? 자, 윤동주는 분명히 본인이 어떻다고 했어요? 소극적으로 저항을 한다 했었어요. 그쵸? 근데 그에 비해 이육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항을 한다고 했었어요? 적극적인 저항을 한다고 했었어요. 딱 보면 나오죠. 왜? 이육사라는 이 시인 이름 자체가 사실 어디서 비롯된 거야? 죄수번호. 깜빡해야지, 이게, 죄수번호잖아요. 그죠? 이미, 얘는요, 이미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다 잡혀간 상태에서 뭔가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인 저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얘는 적극적 저항이라고 했을 때 뭐가 나오는 거냐? 뭐가 나와요? 보통 자, 적극적 저항에서 얻고 싶은 게 일단 뭐야? 독립이죠. 근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는 내가 무엇이든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이 이육사에서는 이게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랑 비롯해서 이런 것도 나오죠. 의지적 어조. 특히
특히 이육사에서 자기이승적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곡이 뭐냐면은 자, 이 태도 중에서도 자기 자신한테 명령을 합니다. 이육사의 광야라는 작품 중에 이런 멘트가 있어요. 지금 눈 내리고 뭐 어쩌고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눈 내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정적인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맞죠? 그러면서 걔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라고 나와요. 사실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나한테 명령한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진격의 거인에서 항상 그 하는 거 있잖아. 심장을 맞춰라! 내가 나한테 심장을 맞춰라! 얼마나 강력한 의지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심장 한번 받쳐? 어떻게 국어도 심장 한번 받쳐봐? 안 받쳐? 그럼 뭐 받칠래? 콩팥? 아유 간도 받고요, 콩팥도 받고요. 네,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습니다. 아무튼 윤동주가 나왔고 거기에 이육사 작품까지 나오니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대신 윤동주는 세계관 자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세계관을 기억해 주시면은 다른 작품에서도 다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 잠깐 잘 정리하시고 잠깐 외우시는 동안 제가 지금 작품을 하나 나갈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내신 범위만 나갈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작품도 같이 가져와서 할 거예요. 요거는 되게 많이 드러나는 포인트, 요 세계관이 많이 드러나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거 같이 해볼게요.
요일 클리닉은 달라요? 응? 클리닉은 달라요? 아니 어지 평일엔 거의 내가 해. 주말에 교수님 누구예요? 누구? 약간 시간별로 바뀌지 않아요? 아니 누구 얘기하는 건데? 누구 얘기한 건데? 두 분이 아니에요? 두 분? 나 2명이야. 2명이긴 한데 왜? 궁금해? 아, 그 언니 너무 예뻐요. 그 언니 이쁘다고? 윤지쌤 얘기하는 거가 하야신 분? 넌 왜 그래? 쌤 진짜 쌤이 말하니까 더 어이없음. 뭐가? 그냥 어이없어요. 왜 어이없어? 그럴 수 있지. 이따 이거 같이 하시고 요거 제가 끝나고 요거 스테이플러 해드릴 테니까 그냥 요거 먼저 이렇게 하고 한번 가볼게요. 뭐 서식부터 가시죠 뭐. 자, 요거 그대로 비교를 했을 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드리자면요. 우리가 어쨌든 얘 자아성찰을 할 때요. 우리가 성찰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성찰을 할 수 있는 환경. 자, 봐봐.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주로 언제 하게 돼요? 언제 하게 되고 어디서 하게 될까? 내가 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주로 언제 하고 어디서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왜 이러냐 이런 생각해? 아니죠. 언제 해? 새벽에 하지. 밤에 하거나. 그쵸? 전 남친을 생각하며 짠이 이러면서 이제 보낼까 말까 이걸 왜 고민하고 있지 시발 이러면서 막 그러겠지. 그게 이렇게 되나? 아니면 또 자 공간은 또 어떨 때 성찰을 하게 될까? 내가 나에 대한 생각을 언제 할까? 학교에서 해요?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서 난 씨발 왜 그러지 이러면서 이래? 그래서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하지. 고요하고 혼자 있을 때. 그치? 시간적 배경으로는 낮에 하기보단 밤에 좀 더 많이 하죠. 그쵸?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찾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시간적으로는 어쨌든 언제? 주로 뭐 밤이나 그러니까 새벽, 한마디로 조용한 환경일 때 공간적으로 한다면은 조용한 시간, 조용한 공간 아니면 혼자 있는 공간 아니면 멀리 있는 공간,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 자, 일단 말 그대로 얘는요 서시입니다. 서시가 뭔지 아세요? 서시? 서시. 이 사람은 참고로 시인이에요. 윤동주 시의 맨 첫 번째에 실린 작품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 나는 앞으로 서시에서 뭘 하겠다? 앞으로 이러한 작품을 만들고 이러한 태도를 가지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는시. 어? 여는시. 여느시? 여는. 여는 그러니까 오프닝.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의 전반적인 태도가 드러날 겁니다. 자, 첫 번째,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자,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하고 있어요. 하늘. 자, 하늘은 뭘로 해석이 가능하냐? 인생. 소망. 소망? 신, 그쵸? 절대적 존재, 그쵸? 절대적 존재쯤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혹은 뭐, 이상적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약간 절대적 존재, 뭐, 신,
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늘을 우러러. 자, 요 밑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했어요. 부끄럼이. 자, 그 다음에 옆에 없기를. 그러니까 얘가 부끄러움이 없기를이라는 건 사실 이 뒤에 뭐가 원래 있었어야 돼? 부끄러움이 없기를 뭐 한다? 그렇지,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죠? 바란다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 얘는 뭐야? 소망이죠. 그죠? 그럼 소망이라는 거는 이상이란 얘기고, 그럼 이상이란 얘기는 이상의 내용이 이거잖아.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가 이상적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걸 갖고 있는 게 이상적 자아랑도 연결이 가능하시죠. 맞니? 부끄러움이 없는 게 이상적 자아 아니야? 없는 상태가? 이상적인 내가 원하는 방식 아니야? 그럼 봐봐. 내가 원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움이 없길 바래. 근데 현실은 있겠지. 이렇게 메커니즘 바로 적용시키면 된다니까?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얘가 뭐라 하니? 밑에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했어요. 잎새에 이는 바람이라는 건 뭐야? 진짜 뭐야? 잎새에 있는 바람. 어떤 바람이야? 조그마한 바람이에요. 그죠? 잎새에 일만한 바람은 조그마한 바람이고, 이거는 일종의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 하고 있대요? 괴로워했다인가요? 했다. 괴로워했다. 야, 뭔가 시제 표현이 조금 달라요. 여기선 조금 어때? 살짝 미래지향적이잖아. 근데 얘는 어땠어? 과거네. 그죠? 자, 여기서 괴로워했다라는 얘기는 사실 뭐랑 같은 말이야? 부끄러워했다랑 같은 말이죠. 이거랑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조그만 시련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거는 현실적 자아는 어쨌든 뭐가 있다는 거야?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지. 맞죠? 이해돼? 안 되면 빨리 얘기해. 됐어? 돼? 괜찮아? 너 괜찮아? 괜찮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휘파람 부는 건데. 그냥 거슬려서. 자, 아무튼 밑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자, 여기서 별이 뭐라고 했어? 소망, 이상적인 존재라고 했잖아. 왜 그런 거야? 어디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뭐라 했어? 나 욕해도 되는 거야? 아무튼 여기서 이상적 대상이라 했죠, 그죠? 그리고 이 하늘에 떠 있는 게 결국 뭐야? 별이라는 친구니까. 그럼 이상적 존재로 바로 연결 가능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다 했어? 민족이라고 지금 해석이 되어 있죠, 그쵸?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 자, 나한테 주어진 길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뭐라고 했어요? 걸어가야겠다라고 나왔어요. 그죠? 자, 여기서도 주의. 시제가 되게 중요해요. 걸어가야겠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뭐가 나왔어요? 미래 시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얘는 보통 뭐랑 연결이 가능할까? 의지랑 연결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의지, 미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나의 이상적인 이거에 대한 얘기겠죠. 그럼 다시 성찰적인 부분에서 연결이 가능해요. 자, 보통 부끄러움을 느끼는 애는 아까 뭐라 했어요? 현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찰을 했을 때, 자, 성찰을 했을 때, 내가 반성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보통 뭐라고 나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뭘 해야겠다. 게임 그만해야겠다. 숙제 열심히 해야겠다. 클릭 좀 잘 나와야겠다. 이런 식으로 뭘 가지는 거야?
여기에서 의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미래형 시제가 나오겠죠. 특히 어떤 거? 이런 친구들이 나오겠죠. 됐을까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적용이 가능한 거지. 그치? 주어진 내길이 정확히 뭔지는 몰라. 어쨌든 뭐 민족을 위한 뭐 이런 거겠지만, 근데 우리는 윤동주의 세계관을 이제 안다고 가정을 했다면은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적극적 저항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하겠다? 저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뭘 만들겠다는 거야? 시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나오냐? 오늘 밤에도. 이거 시제 표현상 뭐야? 현재죠. 오늘 밤에도. 무슨 현재야? 무슨 현실이야? 부정적 현실이에요. 그죠? 되니? 오늘 밤에도 또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뭐야? 내 이상이 자꾸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왜? 현실은 나를 자꾸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쵸? 이해됐어요? 괜춘? 자, 그 다음 마지막 쉽게 씌워진 시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긴 다 적었죠? 지울게요. 자, 일단 얘는 이미 제목에서부터가 글렀어요. 일단 문법적으로도 틀렸고요. 쓰여진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쓰인 아니면 써진 이렇게 써야 되는. 뭐 이건 됐고요. 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 지금 윤동주는 뭐야? 일본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소극적인 저항밖에 없어요. 근데 소극적인 저항의 일환이라는 거는 시를 쓰는 거밖에 없다고 제가 아까 서시에서 밝혔죠. 그럼 이게 진짜 쉽게 쓰여진 것일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실제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뭐를 걸어서 해요? 인생을 걸어서 하죠. 그죠? 그럼 그거에 비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쉽게 쓰여진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자, 요게 아까 제가 말했던 요 구조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포인트입니다. 볼게요. 첫 번째,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자, 밤비가 나왔어요. 자, 이거에서 이미 성찰의 환경이 다 나타났어. 밤이죠. 그죠? 밤이니까 사람들이 잘 안 그래도 안 다니는 때야. 그죠? 근데 거기에 뭐까지 와? 비까지 있어. 그러니까 뭐야? 사람이 없겠죠. 그죠? 사람이 없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성찰하기가 좋은 환경이죠. 됐죠? 그러면서 그 밑에 뭐가 나오냐? 육첩방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자, 우리가 얘는 모른다 치고 남의 나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디 있는 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일본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육첩방이 뭐냐면은 일종의 그 짱구 보시면 그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 그거 보이세요? 그게 하나의 다다미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제 돗자리 비스무리한 게 6개가 있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일본식 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신다 쳐도 사실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시지. 자, 우리가 지금 이미 여기에서 그런 포인트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거를, 자, 딱 여기까지만 끊어볼게요. 시인이 왜 슬픈 천명일까? 천명이란 말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준 운명이에요. 자, 시인은 운명인데
나에 있어서 맞죠? 맞죠? 근데 왜 슬픈 걸까? 시라는 거는 일단 뭐예요? 시라는 거는 시인의 생각을 드러내는 작품이에요. 근데 왜 슬플 수밖에 없을까? 뭐 때문에?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내가 내 생각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슬픈 천명이라는 거야. 이거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집중하고 있어? 오케이. 자, 슬픈 천명인 줄 뭐라고 했어요? 알면서도 어때? 한 줄 시를 적어볼까라고 했어요. 자, 알면서도 시를 적어보겠다는 얘기는 어쨌든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드러난다는 얘기겠네. 맞죠? 쉽지 않은 상황인 걸 알매도 나는 뭘 하겠다? 소극적이나마 저항을 하겠다는 얘기였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일단 여기서 무슨 심상이 나오죠? 땀내와 사랑내. 냄새니까 후각적 심상 나왔죠.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얘가 일단 유학생이라는 거 알 수 있는 포인트였죠. 그 다음에 자, 대학 노트를 끼고 자,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요거요. 대학 노트를 끼고 얘가 유학생이라는 신분 분명 알았죠. 그죠? 그러면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일본 교수가 그 이상은 좀 힘드시죠? 그 이상 해석은? 옛날식 그런 건 아니고요. 늙은 교수의 강의 아니에요. 늙은 교수가 문제야? 늙은 게 문제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무튼 그게 아니라 자, 얘는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저항을 하고 싶음에도 일본에서 유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무력하다는 거예요. 무력한 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늙은 교수 잘못한 거 없어. 늙은 교수가 잘못한 거 없고요. 나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유학생 신분이니까 그냥 강의를 들어가는 내 모습이 무력하다고, 내가 한심하다고. 늙은 게 문제가 아니라고. 됐죠? 선생님 안 늙었다 생각하시잖아요. 긁혔어? 됐냐? 장난이고 아무튼 네, 요거를 들으러 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무력한 나의 모습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어떤지 알까? 이제 연결시킬 수 있지. 이거 뭐야? 현실이라. 그렇지, 현실적자죠. 근데 우리가 구조상 현실적자는요 지금 이미 여기까지 다 드러났죠. 그쵸? 요거 드러났죠. 괴리 갈등 드러났죠. 그리고 얘가 이 부끄러움을 느끼기 전에 현실의 내 상태가 뭐야? 개퍽이잖아. 그죠? 맞죠? 지금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밑줄 쳐보자. 생각해보면. 자, 생각해보면 뭐야? 뭐야?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가 성찰이네? 그죠? 해보니까 자, 어린 때 동무들, 자, 동무들 동그라미 쳐주시고 죄다 잃어버리고 밑줄 쳐주시고. 자, 동무들이 왜 잃어버렸을까요? 좋아서 너무 구체적이야.
맞아요, 근데. 독립운동하다 잡혀갔죠. 그럼 동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적극적인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옆에 적어주세요. 적극적인 저항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뭐야? 적극적으로 저항한 사람들은 다 없어졌어. 나 혼자 소극적으로 저항하니까 비겁하게 살아남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현타가 빡 와, 안 와? 오죠. 아, 살면 됐어? 한 잔에? 뭐 이런 거야? 열심히 하시잖아. 그거야? 응. 자, 아무튼 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다 뒤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뭐래? 나는 무얼 봐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 여기서 나왔죠? 침전하는 것일까라고 왔어요. 침전하는 것일까? 아까 침전 뭐라고 했죠? 가라앉다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동시에 침전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어떤 것까지 챙겨줄 수 있냐? 하강적 이미지를 챙겨줄 수가 있죠. 그쵸? 하강적 이미지. 그리고 얘 지금 멘탈 나갔죠? 존나 나갔어요. 그죠? 그럼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나온다고? 이 부끄럼 나온다고. 봐봐요, 밑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 건 뭐야?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인생을 걸면서 저항을 하겠다는 건 정말 어려운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그러니까 소극적 저항이죠. 아까 왼쪽 건 적극적 저항, 오른쪽 건 소극적 저항. 적어주세요. 어디지? 까먹었지? 아니 나는 물 봐라. 아,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아 거기가 적극적 저항. 그리고 옆에 쉽게 쓰여지는 건 소극적 저항.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는데, 대비되어 있죠, 이제 둘이. 그죠? 내가 그걸 비교해보니까, 그래서 밑에 뭐라 나와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나왔죠? 부끄러운 일이다. 자, 근데 그 밑에 좀 특이합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어디랑 비슷해요? 1년과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순서가 달라졌어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원래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여기는 육첩방은 남의 나라부터 나왔네? 그럼 뭐가 역전됐죠, 이렇게. 맞죠? 반복이 되는데 순서가 역전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 이제부터 뭐가 나온다? 이게 드러난다. 자, 지금 아까 여기까지에서의 전반적인 성향은 어때요? 어두웠어요. 그쵸? 부정적이고 어두웠어요. 그럼 여기서는 시상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 둘이 배치가 바뀌면서, 그쵸? 시상전환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밝음이 나타나겠죠? 근데 밝음은 어쨌든 뭐랑도 연결이 돼요? 이상적 자랑 연결이 되겠죠. 그죠? 이상적 자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희망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갈등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쵸? 얘가 되게 어두웠던 이유는 갈등이 여전히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온 거고, 이런 것도 나온 거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자,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뭐가 있었니? 등불. 자, 등불은 우리가 이미지가 어때요? 그냥만 보면 모르겠는데, 자, 여기 어둠을 내몰고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얘는, 이렇게. 그치?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둠은 만약에 우리가 아까 뭘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제 강점기라고 해석한다고 하면, 그쵸? 그럼 여기서의 등불은 희망, 어떤 뭐 독립에 대한 의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어둠을 조금 내몰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도 있죠.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고 해서 시대처럼 올 아침.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침이야. 어둠을 내몰고 아침이 왔다는 얘기는 뭐랑 연결이 가능해요? 일제강점기 끝났으니까 독립과 연결 가능하겠죠? 그리고 시대라는 건 뭐냐? 시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시대처럼 온다는 얘기는
뭐 고려 시대든 신라 시대든 조선 시대든 간에 어쨌든 그러면 뭐야? 하나의 역사잖아요. 흐름이자 역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뭐야? 독립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확신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최후의 나라고 되어 있죠. 최후의 나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제 최후가 언제겠어? 일단 미래 시점이겠죠. 미래 시점에 나면 누구야? 이게 이상이 이루어진 상황이잖아. 그럼 최후의 나는? 이상적 자아겠지. 이건 바로 연결되잖아. 괜찮죠? 이거 틀만 잘 알아오면 졸라 쉬울 것 같지 않아? 하지만 또 겨울 때 물어보면 까먹겠죠. 이게 뭐지? 자, 그 다음 밑에 마지막입니다. 자, 나는 나에게 작은 속을 내밀어. 자, 나는 나. 앞에 나가 누굴까요? 앞에 나. 현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잖아. 내미는 건. 얘 현실로 보기에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야? 존나 메롱인 상태잖아. 아까 침전하고 막 멘탈 나가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나에게 그 옆에 있는 나가 현실적 자아겠지. 그치? 이상적 자아가 나고 뭐 이거 모르겠어? 이상적 자아 모르겠어? 아, 듣고 있는 거죠? 이상적 이거 뭔 말인지 알아? 내가 얘기하는 거? 이상적 자아가 이 존나 멘탈 쳐나간 그 늙은 교수의 강의나 들어가고 있는 이 무력한 나를 이제 뭐 해주는 거야? 구제해주는 거야. 그럼 구제해준다는 말은 아까 여기서 이 전개 방식으로 봤을 때 갈등이 해소되는 거지. 손을 내밀어 하면서 그 밑에 뭐라고 나겠어요?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고 돼 있잖아. 악수가 되면 악수를 하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화해가 되는 거죠. 됐어요? 왜 저래? 아무튼 네. 우리가 서시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충분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과제는요. 과제는 다음 주에도 계속 드릴 겁니다. 여러분 시험 일자 나왔어요? 뭐 시간표요? 어. 아니요. 아직 안 나왔어? 언제라고 했지? 31일. 31일 하루야? 7월 1일, 7월 2일. 3일에? 네. 알았어.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왜? 누가 클릭했어요? 어.